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클루전 왁스림을 대체할 수 있는 JB 포크라는 제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네킹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임상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JB 포크라는 제품입니다. JB 포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틀니나 그 다음에 오로넥스 같은 그런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사용하는 오클루전 왁스림, 그러니까 악관관계를 체득할 때 사용하는 오클루전 왁스림을 대체하는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 통을 여시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팝보우라고 하는 오클루전 플레인, 교합 평면을 인계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일회용 장치고, 이 일회용 팝보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JB 포크의 핸들에 끼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B 포크가 5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트를 꺼내어서 바로 임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B 포크에 대해서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B 포크는 먼저 트레이가 아닙니다. 얘는 인상을 뜨는 트레이가 아니고 그냥 중첩할 수 있는 부위만 인기하는 인기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상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판이 있고요. 그리고 육전치의 위치를 지시할 수 있는 육전치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 육전치의 모형은 상판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판에 연결되는, 이건 하악을 인계하는 판이고요. 하악을 인계하는 판에는 수직 고경과 그 다음에 CR, 중심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은 아래쪽에서 끼워서 돌리면 그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성품으로 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핸들은 나중에 상악과 하악을 다 고정하고 나서 상악에 있는 육전치를 빼시고 이 핸들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핸들은 손잡이가 아니고 나중에 교합 평면을 인계하는 팝보우를 끼울 수 있는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딸깍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공소로 전달하시게 되면은 교합 평면의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인계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네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마네킹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마네킹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 인상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알지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체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악 플레이트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판에 상악 육전치를 연결합니다. 자, 이때 완전히 끼워서 연결하고, 상악 육전치는 하나 종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악궁의 형태, 치아의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따라서 얘는 이 치아의 형태와 크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중선의 위치, 그리고 인사이설 라인의 육전치의 인사이설 라인의 그런 선, 위치를 정확하게 인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견치가 너무 뺨을 민다면 이 견치를 자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중선과 중절치와 측절치의 인사이서 라인만 인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실리콘 인상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버티와 라이트 또는 레귤러 바디를 이용해서 찍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리콘 마네킹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네이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알지네이트가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고 실리콘을 여기에 푸어링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줍니다. 자, 얘는 알지네이트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실리콘으로 적용했다고 쳤을 때 환자는 거울을 보고 있고 저희가 입안에 위치시킵니다. 자, 위치시킬 때 환자는 거울을 보고 있고요. 육전치의 위치를 환자와 상의합니다. 자, 환자분 이 정도만 보이면 될까요? 라고 위치를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전치가 동공간선, 눈하고 평행하게 위치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절치의 정중선이 얼굴의 절반, 즉 정중선과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주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라비알 쪽, 그러니까 어퍼립의 그 입술의 그런 풍금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평가를 통해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적절한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육전치와 평행하게 상판이 평행하게 기울어지지 않게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디 가치를 그릴 수 있는 판이 상판에 붙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이 다 굳으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건 지금 알지네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리콘으로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하악 플레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악 플레이트는 이 수직 고경을 조절하는 이 핀을 뺀 상태로 하셔도 되고 끼운 상태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알지네이트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끼운 상태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운 상태로. 자, 실리콘 하실 때는 반드시 어데시브를 바르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알지네이트이기 때문에 어데시브를 바르지 않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얘가 실리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실리콘을 하악의 플레이트에 적용했습니다. 적용하고요.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드 몰딩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니치만 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악을 벌리고 환자분께 벌리고 넣으신 상태에서 적절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조작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홈이 있습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인상제를 설측으로 링괄 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하악 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지금 알지네이트 때문에 제대로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모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으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린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상판과 하판을 인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리콘도 뻗띠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라이트나 레귤러 바디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밀 인상을 체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판과 하판이 준비되면 이제 VD를 잡아야 되겠죠? 높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을 집어넣고, 자, 이게 모형이다 보니까 사람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상악에 모형을 집어넣고, 하악은 저희가 자, 집어넣어서 자, 환자한테 CR로 다물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양손 조작을 이용하셔도 되고, 살짝 환자가 편하게 다물게 하시고 입술을 살짝 다물게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VD를 잡아야 되는데요. VD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레스트 포지션에서, 즉 환자가 힘을 쭉 뺀 상태에서의 높이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높이에서 약 2에서 4mm,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빼주면서 우리가 VD를 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윌리스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눈끝과 입끝 사이의 거리와 코끝, 알라에서 턱끝까지의 거리가 일치하도록 잡아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임의로 잡아준 벌티컬 디멘션이 이 상판과 하판에서 이루어지는 핀과의 거리와 맞지 않다면 하악을 제거하셔도 되고 입안에서 돌리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핀을 돌리시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높이를 측정한 다음에 이 높이를 조절해서 적절한 VD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하악에 넣어줍니다. 자, 이때 입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앙 다물면 이렇게 다물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다물어집니다. 자, 우리가 VD를 정했다고 이제 정해졌다고 확신이 드시면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CR입니다. 자, CR은 보통 고디가치 트레이싱을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JB 포크에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디가치를 그리시기 전에는 먼저 이런 여자들이 쓰는 루즈, 입술에 바른 루즈를 발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합지를 한번 문질러 주시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핀이 상판과 닿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판에 어떤 색을 칠한 다음에 자, 다물고, 자, 턱을 앞으로 내미세요. 전방 운동하고 다시 원래대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원래대로 움직이세요. 자, 손으로 너무 미시면 안 되고 환자가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세요. 원래대로 가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형태의 세발 형태의 그런 고디가치 트레이싱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디가치를 그리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세 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전방 운동, 그 다음 우측방 운동, 좌측방 운동이 그려진 이 세 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바로 하악의 핀이 놓여야 되는 CR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디가치 트레이싱입니다. 자, 이때 이 세 점이 만나는 곳이 만약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무리하게 고디가치를 그리지 마시고 환자한테 가장 편한 위치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다물게 하시고, 혹은 양손 조작법으로 내 손가락은 하연을 잡고 하악골을 잡고, 엄지손가락은 친, 즉 턱끝을 잡아서 천천히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순이 말한 양손 조작법이고요. 다양하게 편하신 방법으로 CR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디가치가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분 중에 한두 분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억지로 유도하지 마시고 환자가 편한 위치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CR 포지션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로스피드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살짝 갈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주고 그루브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후방내에 들어갔을 때 하악핀과 완전히 결합되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살짝 홈을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디가치 트레이싱을 그리지 않고 시야를 잡았다면은 그냥 그 점만 마킹을 해서 나중에 바이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자, 다시 상악과 상악을 넣고요. 하악도 환자입에 넣게 됩니다. 그 환자에게 다시 담으세요 하면은 아까 팠던 그 그루브 안으로 핀이 완전히 장착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은 하악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자, 바이트 인기제, 실리콘 바이트 인기제를 구치부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실리콘 모형이어서 실리콘 마네킹이어서 제가 짜지는 못하고요.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분리한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입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통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서 상악에 대한 정보, 하악에 대한 정보, 상악 육전치의 위치에 대한 정보, 이 육전치는 정중성과 육전치의 인사이드 라인을 표시해주고 윗입술의 풍용도까지 지시해주는 그런 완벽한 조 릴레이션이 취득되었습니다. VD가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CR 포인트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클루잘 왁스링을 이용해가지고 조절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정보가 있는데요. 그 빠진 정보가 바로 교합 평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치부의 위치만 잡아주더라도 사실은 하악의 리틀 몰라 패드의 위치를 통해서 교합 평면을 잡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교합 평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여기 있는 팟보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JB4Q에서 육전치를 분리합니다. 육전치를 분리하시고 세트 안에 들어있는 핸들을 장착합니다. 역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딸깍 끼우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핸들을 잡고 구강 내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장착이 되면 저희가 비록 육전치를 이용해서 전방 부위에 그런 교합 평면을 지시는 해주었지만 구치부의 교합 평면을 지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자, 팟보를 이용해서 홀더에 딸깍 끼워줍니다. 딸깍 끼워주고요. 동공 간선에 맞게끔 평행하게 팟보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서 머리 위에서 보고 자, 이게 눈썹이 있는 이 부위, 포어헤드 눈썹 윗부분에 약 2cm 정도 윗부분에 거기에서 이 팟보까지 거리가 같은지를 평가합니다. 이건 좌우의 대칭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대칭이 맞는지 잘 확인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좌우의 평행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전치부의 교합평면 정보와 그다음 좌우의 대칭을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구치부의 교합평면입니다. 구치부는 코끝인 알라와 귀파키 있는 트라부스의 정중선과 일치한다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뒤쪽이 더 낮으면 좋습니다. 너무 위로 올리지 마시고 뒤쪽으로는 그러면 상악 구치부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위쪽 올리지 마시고 자, 트라부스의 정중앙과 알라를 연결한 이 선, 자, 이 선과 평행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 옆에 암을 돌려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고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끝과 트라부스, 알라와 트라부스와 평행한 선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때 앞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노란 스틱을 잘 잡고 하얀 스틱을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시고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의 위치가 귀 바퀴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비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 두 쪽보다 더 낮은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중에 더 낮은 쪽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양인은 뒤쪽이 더 낫고요. 서양인들은 이 알라나 트라부스 라인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원장님들께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각 조인트 부위를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스티키 왁스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게 되면 자, 육전치의 위치, 육전치에 의해서 육전치 위치 정해주셨고 교합 평면까지도 정해주고 악궁의 좌우 대칭까지도 확인되고 수직 고경 결정되었고 CR까지 결정된 완벽한 조 릴레이션이 체득되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상악 모형과 하악 모형을 이 JB4Q와 어떻게 중합하는지는 또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